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주가 급등은 삼성전자 덕분이다 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이 저번 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감산 계획 발표 때문이라는 외신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신 뉴스 링크고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감산을 선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만 선언하지 않았었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감산을 선언하였으므로 시장에 메모리칩의 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게 이제 재고가 감소하면은 메모리칩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쳤다, 이런 주장도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3, 4년 주기로 나타나는 반도체 사이클. 확실히 위 논리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2008년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월봉 차트로 길게 늘어뜨려서 본 것인데요. 아래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파란색 박스 치는 구간이 이게 이제 3, 4년 주기로 나타나요. 자, 이걸 이제 함께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예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입니다. 이제 이 파란색 박스 친 구간이 3, 4년 주기로 나타나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바닥이고 요렇게 박스를 친다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하고 박스 치고, 주가 상승하고 박스 치니까 이쯤에 이렇게 박스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가는 게 아닌 스스로 감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안심되는 부분도 있죠.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면 어디 하나가 무너집니다. 서로 피해를 보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반도체 사이클.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설명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 영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뉴스를 모아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시기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위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에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반도체 치킨 게임의 승자와 패자가 확실시 되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동안 박스를 쳐요. 1차 치킨 게임이 그랬고 2차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승자들이 독주를 했죠. 1차 치킨 게임에는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 이때 이제 파산했어요. 파산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죠. 이제 다 해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치킨 게임에서는 일본 엘피다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은 이때 하긴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계속 적자였거든요. 5번 5개분기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엘피다는 파산합니다. 이때 엘피다는 파산하고 나서 마이크론에 인수가 돼요. 마이크론에. 어찌됐건 5개분기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엘피다가 파산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다시 이렇게 독주를 하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중국이 반도체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도 반도체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받아다 썼는데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뭐가 대두되냐면 미국 중심주의라는 게 이때부터 엄청 강조돼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 일이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반도체 치킨 게임 3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 갔어야 돼요. 원래 이 치킨 게임 한참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눌러주니까 옳았구나 하고 삼성전자는 또 주가는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박스를 치죠. 그런데 요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중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급등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다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강했죠. 유동성의 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여기가 과연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전의 상승들을 보면은 꼭 어디 하나가 무너져야 상승했습니다. 앞서 1차 치킨 게임도 그렇고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으니까 그 파이를 잡아먹고 주가가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엘피다가 파산했으니까 그 파이를 잡아먹고 주가가 상승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발전 계획, 이것도 미국이 눌러줬으니까 그 파이를 집어먹고 삼성전자가 상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뭐죠? 유동성이 상승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디 하나가 파산했을 때 그 파이를 집어먹고 성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한 군데가 부서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유동성 외에는 설명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의문이 더 생기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굵기와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014년에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2014년에 이 중국 반도체 발전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평가하지만 깎아내리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깎아내리기인 것 같고, 왜 그런 거 하니 중국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칩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국산 무어스레드 MTTS 80이라고 그래픽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픽카드 안 만들잖아요. 중국은 이미 중국산 그래픽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된 그래픽카드 만드는 업체인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은 펄을 받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픽까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뭐냐? 미국이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2023년 3월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까지 발표했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겁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한국도 포함. 찾아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커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엄청난 실적 악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규모가 46%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디램 가격도 막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니 이 하락이 단순히 이 반도체 사이클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대중 반도체 수출도 줄어들고, 중국은 스스로 메모리 칩을 만들고 심지어 그래픽카드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동안 치킨 게임에서 어디 하나 이렇게 파산해가지고 그 파이를 먹고 컸는데, 지금은 파이를 먹은 것도 없고 그냥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데 중국은 지금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좋은 소식인가? 진짜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인가? 이거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결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과연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을 의미하는 것이
과연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은 이해가 가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 메모리 칩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매출원인 중국과의 거래를 미국이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고, 게다가 감산까지 한대잖아요. 즉 경쟁 업체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생산도 줄인다는데 마이크론 입장에선 당연히 반길 만한 일 아닐까요? 게다가 미국은 현재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바이든이 이제 반도체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의 쌀이라고. 최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확실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단 외에도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평가해 봤는데요. 저처럼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진짜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뉴스에 주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